자, 유형업 해볼게요. 1차 고등식 마지막 유형인데, 자, 일단 노트 정리했을 때 선생님이 한번 공식화해서 설명해준 그 유형이야. 자, 네. 개념 노트 쓴 것 중에서요. 네. 자, 일단 여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원리 설명을 노트 정리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x 더하기 y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x 빼기 y도 있고 네. x 곱하기 y랑 x 나누기 y 원래 네 종류가 있어. 근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중학교 때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요. 거의 더하기랑 빼기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책에 써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고 y의 범위가 c부터 b까지인데, 자, 일부러 지금 원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등호를 하나씩 한번 빼볼게. 자, 그럼 이거를 첫 번째 더하기를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얘기했냐면, 자, 화살표 방향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직접 더하기를 하는 거야. 누구를? x랑 y를 더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랑 d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더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좌변에 있는 숫자 두 개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등호 처리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녀석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이사 가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숫자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부등호까지 같이 이사 갔지. 네. 그거랑 좀 유사한 개념인데, 제가 봐요. 여기 B랑 D를 더했잖아.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할 때 B랑 같이 살고 있는 D랑 같이 살고 있는 부등호끼리도 계산을 해. 근데 부등호는 더하기 빼기 개념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B랑 D를 계산을 하면은 그 녀석과 딸려 있는 부등호끼리도 뭔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요령이 뭐냐면 얘는 등호가 지금 없어요. 네. 얘는 등호가 있죠. 네. 그럼 계산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부등호를 계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둘 다 등호가 없을 때 또는 한쪽만 등호가 있을 때, 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하나가 없지. 네.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만 오로지 답에도 등호를 써. 네. 근데 얘는 한쪽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답에 등호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만약 이쪽은 봐봐. 여기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있어. 네. A랑 엮여 있고 C랑 엮여 있는 부등호가 있으면 그 둘끼리는 둘 다 등호가 있죠. 자, 이때는 답에도 등호를 반드시 쓰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자, 그럼 빼기를 이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빼기는 어떻게 됐었냐? 그 이사가는 개념이 여기서도 얼핏 처리가 되는데, 일단 요령껏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줄에 있는 x랑 y는 더하기 할 때랑 마찬가지로 빼기를 그냥 직접 시행을 하세요. 근데 이제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계산할 때가 좀 개념이 달라지는데, 빼기 할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냐면 A랑 C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D를 빼게 돼 있어. 그래서 답을 어디다가 쓰냐? 왼쪽 동네에다가 쓰게 돼 있어. 네. 자, 그래서 A랑 D를 빼.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른쪽 동네 B와 왼쪽 동네 C를 빼기를 해가지고 답은 오른쪽 동네에 쓰게 되어 있어.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빼기를 하게 되면은 빼기 Y가 되기 때문에 Y의 범위가 빼기 Y 범위로 바뀌어버려서 C하고 D의 위치가 바뀌어요. 말로 할게. 그럼 D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이사 오는 거야. 왜? 마이너스 Y의 범위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D가 마이너스 D가 되면서 왼쪽으로 와. 그럼 마이너스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빼기 Y지만 실질적으로는 X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Y의 범위를 더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더하기 할 때는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 했죠? 왼쪽 동네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D가 오른쪽 동네에 있지만 빼기 Y의 범위로 환산하는 과정상에서 D가 왼쪽으로 와. 물론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A에서 누구를 더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D를 더하게 되는 거야. 그게 여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하기 귀찮으니까 공식화한 거야. 어떻게? 얘를 원래는 일로 마이너스 t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빼라 하고 공식화한 것일 뿐인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변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다. 어떻게? B에서 D를 빼는 게 아닌 거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에 있던 C가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추리면서 C가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 동네로 와버려. 네. 그러면 우변에는 이제 누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C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B랑 마이너스 C를 더한 거란 말이야. 뭐라고요? B랑 마이너스 C를 더한 거가 돼버려서 B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숫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부등호 처리는 똑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A랑 엮여있는 부등호와 D랑 엮여있는 부등호를 따지는 거야. 얘랑 얘랑 따지는 게 아니에요. A랑 B랑 계산했잖아. A의 부등호와 D의 부등호를 계산해. 근데 둘 다 등호가 있죠. 네. 아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만 답에다가 등호를 쓴다고 그랬었지. 네. 자, 이해됐니? 자, 네. 근데 파란색 과정은 봐봐. B랑 엮여있는 부등호랑 C랑 엮여있는 부등호는 한쪽에만 등호가 없죠. 네. 이때는 촥촥 내려와서 답에는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네. 자, 곱하기 나누기는 뭐 따로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는 거는 자 462번 요 공식 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63번에서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은 요 공식 쓰면 돼요. 네. 근데 3x 아니 2x 더하기 3y 3x 빼기 2y 요거는 좀 헷갈리지. 살짝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하자. 자, 거기 4개잖아. 보기가 네. 하나만 할 거야. 나는 3x 빼기 2y만 연습을 한번 해줄게. 네. 자,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얘는 3x에서 2y를 뺀 거죠. 네. 그럼 계산할 때 x랑 y의 범위가 있긴 하지만 x 빼기 y가 아니라 저렇게 생긴 3x랑 2y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3x의 범위와 2x의 범위, 2y의 범위를 먼저 추려내서 그 두 범위를 빼겠다라는 아이디어로 푸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뭐를 계산해야 돼? x의 범위가 적혀 있잖아. 자, 어떻게? 2에서부터 6이래. 네. 자, 그걸 이용해서 무슨 범위를 찾아? 3x의 범위를 찾아. 자, 근데 네. 이 범위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해봤죠. 네. 간단한 식에서 복잡한 식이 됐을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빼기 더하기를 나중에 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x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한 거죠? 3을 곱한 거죠. 아니, 근데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이 안 바뀌고 네. 따라서 이사 가는 거 없어. 그래서 3 곱하고 3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y의 범위를 마찬가지로 뭐 갖고 찾아? y의 범위를 갖고 찾아. 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2y의 범위는 양수 2를 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2를 곱하는데 이사 안 가는 거 알겠지? 네. 이사 안 가고 그대로 2만 곱해주면 됩니다. 괜찮니?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마이너스. 어? 저와 똑같이 하는. 그래서 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x에서 2y를 그대로 빼고. 네. 자, 빼기 할 때는 크로스해서 빼는 거죠, 이렇게. 네. 6에서 10을 빼면은 마이너스 4. 괜찮죠? 네. 1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2로 바뀌니까 20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부호 처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얘는 볼 네. 것도 없어요. 왜? 전부 다 등호가 없잖아. 네. 그럼 답에 등호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야. 자, 더하기도 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고 464번도 마찬가지로 요 방식대로 하면 돼요. 자, 잠깐 정리 좀 해봐. 히터가 너무 뜨겁다. 좀 줄이고 올게. 정리 좀 하고 있어. 네. 다 썼니? 네. 자, 그럼 이제 15번 유형을 할 건데, 자, 그럼 별표를 3개를 치세요.
자, 많이 틀려야 돼 이거. 시험 문제도 엄청 잘 나와. 네. 자, 자연수인에게 개수가 주어진 경우, 난 줄여서 정수의 개수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무슨 얘기냐? 문제만 하나 읽어보면, 자, 풀진 않았겠지만, 465번 보면은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다. 466번 자연수가 3개다. 467번은 음의 정수가 2개다. 468번은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이럴 때 A 이걸 만족하는 각각의 분자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야. 항상 푸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부등식 정리 먼저 해. 네. 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자연수 문제로 할까? 음의 정수로 할까? 자, 다 그 문제가 그 문제긴 한데 요걸로 합시다.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일단 해부터 찾으라는 거야. A를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 부등호 안 바뀌면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바로 했어요.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럼 해를 구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 저 해를 수직선에다가 그려.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 원하는 조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가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에 맞는 조건에 맞는 경우를 찾는 게 핵심인데, 자, 이게 말로 쓰면 당연히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얘들 잘 못한다 했잖아. 잘 봐봐. 이걸 해를 표시할 거예요, 수직선에다가. 네. 그럼 일단 화살표가 어떻게 돼? 등호가 있기 때문에 색칠을 해야 되고, 크다잖아. 이 숫자보다 크다잖아. 크다면 수직선 방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걷게 되지. 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꺾이는 수직선이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냐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음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음의 정수가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2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옮겨 그려서 이 노란색 글씨에 맞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자, 천천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을 그렸어요. 일단 잘 보셔요. 이게 지금 문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숫자란 말이야. 네. 그럼 이 숫자 기준으로 이 화살표가 꺾이는 거 아니겠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숫자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 그려본 거야.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네. 근데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해서 2개가 들어가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이 얘를 어디다가 배치해야지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딱 2개만 들어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그럼 시행착오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시도 만약에 여기다가 그랬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네. 음의 정수는 다 이쪽에 있잖아. 네. 맞니? 그럼 이건 일단 아닌 것 같지? 네. 지워. 몰라. 이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건 돼?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딱 2개 들어가나요? 아니요. 없죠. 음의 정수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일단 느낌이 어때? 지금 내가 시행착오를 한 것보다는 더 왼쪽에다 걸려야 되겠다. 네. 그럼 이걸 어디다가 배치해야지 2개 들어갈까를 생각해보자.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얘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어떻게 돼? 자, 일단 여기가 색칠이야. 네.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노란색일 땐 마이너스 2가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도 들어가지. 네. 그럼 딱 음의 정수 2개 들어간 거 이해되죠? 네. 근데 잠깐 이게 답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는지 찾아봐야 돼. 일단 이 노란색 수직선 화살표는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얘만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 그럼 패스. 그럼 왼쪽으로 아니 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걸 바로 알았어. 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로. 자, 그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쬐끔 이렇게 움직여봤어. 물론 마이너스 3까지 가진 않았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빨간색 화살표는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그렇죠. 왜? 마이너스 2 들어가죠. 네. 마이너스 1도 들어가죠. 네. 문제 없네. 그럼 얘도 되네. 노란색도 물론 되네. 그럼 더 움직여볼게. 더 움직여볼게. 마이너스 3에 딱 걸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네. 왜 안 되죠? 세 개가. 3개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3부터 하나, 둘,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구나. 찾았네.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를 찾았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돼. 자, 이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수직선에 그린 저 되는 경우를 찾자 했잖아. 맞는 경우 찾자 했잖아. 그 세 번째는 자,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부등식.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어떻게 세워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빨간색 되고 노란색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왜 안 됐죠? 3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추정. 주황색보다는 좀 커져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잖아. 네. 그럼 주황색보다는 좀 커야 돼. 말 잘 들어. 주황색보다 커야 돼. 주황색보다 커야 되는 크다 작다니까 부등식이거든. 그럼 주황색 어디 있어? 이 주황색을 뜻하는 게 마이너스 3부터잖아.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이라는 주황색보다는 좀 큰 녀석이 돼야 돼. 괜찮니? 그럼 네. 계속 커질 수 있어? 커지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는 거잖아. 근데 얘도 되고 커졌지. 얘도 커졌지. 근데 언제까지? 노란색은 되지만 녹색은 안 됐죠. 네. 왜 그랬어요?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거든. 네.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언제까지만 된 거야? 노란색이 되었을 때 커져서 노란색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된 거지. 네. 그럼 노란색일 때 숫자가 언제냐?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래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2까지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교점이 2개 생겼을 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3은 안 되지만 네. 마이너스 2일 때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에 마이너스 2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네. 갖다 표시를 써줘야 돼. 네. 그럼 이게 식을 세울 때 왜 마이너스 3은 등호가 아니고 마이너스 2일 때 등호인지를 수직선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일 때는 등호가 왜 안 됐어? 마이너스 3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죠. 정수가 3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괜찮은 거지. 마이너스 2일 때는 노란색일 때는 무매 정수 딱 2개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내가 원하는 답에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위에 얘는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호를 쓴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쓸까요? 내가 찾은 이 범위가 뭐야? 무매 정수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잖아. 네. 근데 구하는 건 A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2개 1대의 범위 A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움직인 이 화살표가 원래는 잘 들어. 이게 만약에 4였으면 수직선에다가 4 찾아서 이렇게 그리지 않아? 네. 근데 지금은 4는 아니지. 이 숫자 기준으로 화살표가 꺾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 화살표가 어디 있던지 간에 이 움직이는 색칠한 부분의 이 녀석의 주체는 누구셔? 이 숫자죠, 이 숫자. 이 숫자. 자, 따라서 이 주체가 되는 숫자가 막 움직여 봤더니 이 범위에서만 된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가운데다 뭐를 쓰면 돼? 결국 그 주체, 색칠의 주체인 이 숫자의 범위가 이 범위를 만족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이용이 있어.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 나오거든. 이거 A의 범위 구하는 거지 이 주체 범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는 시계값 범위 문제야. 어떻게 하면 돼? A의 범위 찾는 거잖아. 자, 누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A의 범위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잡한 숫자에서 작은 간단한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바뀔 때는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 했지?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나중에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이거 먼저 했는데 분수죠? 네. 내가 말한 대로 해도 되는데 분수가 이렇게 있으면
분모를 먼저 없애고 나서 계산하는 것도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2를 날리려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다 지워지잖아. 네. 자, 근데 양수곱 했으니까 2사 안 가요. 양변에 2사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얘는 A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3까지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A의 범위, 즉 간단한 식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말한 대로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는 거지. 3을 더해. 부동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 마이너스를 곱해. 자, 이건 2사 가야 안 가요? 가죠. 네.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1, 마이너스 3 곱하면 3. 부등호도 같이 2사를 간다. 네. 그리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A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답이고, 자, A의 값은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 중에 뭐 구하라는 거야? 가장 큰 거. 2요. 답 안 들어가죠? 네. 답은 2야. 자, 일단 정리하고 요거를 약간만 바꿔서 하나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얼른 표기 좀 해보자. 자, 말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최대 핵심은 이 수직선 그림이라고 봐야 돼. 언제부터 되고 언제는 안 될까? 그거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죠?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나이스. 자, 그럼 이걸 뭐를 좀 바꿀 거냐면 여기 등호만 한번 빼볼게. 이거 빠짐으로써 어떤 차이가 생길까? 그거 좀 얘기해보자. 뺐어.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이게 색칠이 아니라 이제 빵꾸가 돼야 돼. 네. 자, 그럼 요 상태로 한번 우리 요 범위만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거야. 네. 자, 표기 달지? 네. 그럼 또 이제 저 수직선을 요거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빵꾸가 아니라 뭐? 해볼게. 자, 일단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흰색은 돼 안 돼? 네. 안 되죠. 그러면 녹색은 돼요 안 돼요? 네. 녹색도 안 되죠. 정수 두 개 안 들어가죠. 네. 몸의 정수. 그러면 노란색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까는 됐지. 네. 지금은 안 되지. 왜? 아까는 색칠이니까 마이너스 2가 딱 들어갔으니까 음의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빵꾸니까 음의 정수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노란색 화살표일 때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지. 네. 그러면 빨간색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렇지. 빨간색은 마이너스 1을 이제 포함을 하는 녀석이잖아. 딱 두 개 들어가지. 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빨간색은 되는 거고 노란색은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또 움직여볼까? 언제 안 되는지 찾아봐야 될 거야. 야, 아까 주황색 화살표 안 됐지? 네. 지금은 될까 안 될까? 돼요. 지금은 되죠. 왜? 아까는 색칠이어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의 명수가 3개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빵꾸니까 마이너스 3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얘 빼고 2개 들어가지. 아까는 안 됐는데 이제는 또 돼. 자, 이렇게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될 때 안 될 때가 조금씩 차이가 생기네. 네. 맞죠? 자,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였잖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 자 왼쪽으로 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되니?
안 돼. 이건 안 되지. 왜? 얘보다 커져버리면 마이너스 3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 네. 음의 정수 3개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자,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부등식 식 세우기 합니다. 네. 자, 그럼 언제부터 되기 시작한 거냐? 마이너스 3일 때 됐어.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3부터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상황을 보자 말이야.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안 되죠. 왜? 마이너스 3보다 작아져 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3이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지. 네. 2개가 아니라 3개가 됐으니까 안 됐지. 근데 마이너스 3이 딱 된 순간부터는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범위 안에 3이 들어가. 네. 마이너스 3이. 그리고 커졌어. 되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커졌어. 노란색 되니까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2개가 들어가야 돼. 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딱 된 순간부터 안 된 거지. 네. 마이너스 2가 딱 된 순간부터 안 된 거지. 자, 그럼 이걸 말을 다시 돌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아진 건 되겠네? 네. 그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네. 여기 등호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아까랑 비교해보니까 아까는 됐던 게 안 됐다가 아까는 안 됐던 게 됐다가 막 바뀌지. 네. 그 이유가 이게 색칠이냐 빵꾸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많이 그림을 그려봐야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돼요.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해부할 때 수직선 그리는 얘기를 좀 했던 게 수직선을 평소에 잘 안 그려봤던 사람들은 이 풀이가 되게 힘든 거야. 안 해본 거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것보다 해를 구하는 걸 범위를 하면서 수직선에 좀 익숙해져야지만 이런 응용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문제들이랑 아래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해서 한번 풀어보고, 자, 네. 그럼 남은 시간에 뒤에 아까 말한 거 있잖아. 네. 부등식 활용을 좀 나랑 해볼게. 자, 페이지는 70페이지. 자, 뭐 활용 단원이 다 어렵진 않아요. 앞에 있는 부분, 앞에 있는 유형들은 상식적인 사례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대부분이고, 네.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좀 요령만 알려줄게. 자, 504번 같은 경우는 연속하는 두올 수가 있다. 연속하는 두올 수가 있대. 네. 근데 일단 항상 우리 식 세울 때 기본적인 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 504번 같은 경우는 두 수의 합을 물어봤죠. 네.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두 수의 합을 모르니까 미지수 놓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연속하는 두 홀수 자체가 조건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 두 녀석을 식 세우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연속하는 두 홀수가 그냥 이런 거 아니니? 1, 3, 네. 5, 7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연속하는 두 홀수 사이의 관계는 2가 차이나 숫자 2만큼 차이야. 네. 그래서 난 이거를 식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한 두 홀수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하나를 x로 놓으면 그 다음 홀수는 얼마가 커야 돼? 2가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네. 자, 물론 이것만 있지 않고요. 나는 연속한 홀수 중에서 작은 홀수를 x라고 놨잖아. 네. 그럼 기준이 얘야. 작은 홀수. 근데 만약에 나는 큰 홀수에다가 미지수를 넣고 싶다. 네. 그러면은 작은 홀수에다가 2를 빼줘야 되겠지. 왜 2를 네. 빼요? 2가 작잖아. 네.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난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 아니다. 이거 풀어주는 게 아니죠. 지금 말한 건데 미지수의 요령만 쓰라는 거 있잖아.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필기만 해놓고 풀이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네. 자, 505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차가 4래요. 차는 알겠지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두 숫자를 뺐더니 4가 됐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게 4가 됐다면 이것도 작은 숫자를 x로 넣을까? 큰 숫자를 x로 넣을까?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식 세우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작은 숫자를 x로 놨으면 큰 숫자는 차가 4면은 작은 녀석보다 4가 커야겠지. 네. 큰 숫자가 x라면 작은 숫자는 4가 작아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써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요? 네. 자, 그러면 506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연속하는 짝수래. 야, 연속하는 짝수면 2, 4, 10, 12 이런 거잖아. 네. 그럼 연속하는 짝수도 홀수랑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이 있어? 2 차이 나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작은 짝수를 x로 놨다. 네. 그럼 큰 짝수는 2가 클 것이고 네. 큰 짝수를 x로 놨다. 그럼 작은 짝수는 2가 작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됐니? 네. 자, 미지수 놓는 요령만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507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연속하는요, 이번엔 정수예요. 자, 그럼 연속하는 정수면 0, 1, 2, 마이너스 1, 0, 1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떤 특징이죠? 1씩 커지고 있죠. 1씩 커지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이제 어떻게 되냐? 제일 작은 정수를 x로 놓을까라고 났을 때는 그 다음 정수는 1이 커지는 거 맞니? 네. 근데 또 그 다음 정수는 이 녀석 기준으로 1이 큰 거지. 네.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지. 네. 근데 이것도 그 요령이 있어. 제일 작은 것만 미지수 놓냐? 아닐 때도 있어. 중간 숫자를 놓을 수도 있지. 네. 어떤 애는 가장 큰 정수를 x로 놓을 수도 있지. 네. 이에 맞춰서 미지수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작은 정수는 얼마 작을까? 1이 작겠죠. 네. 그래서 x-1. 얘보다 큰 정수는 1이 크겠죠. 네. 그럼 얘 기준으로 가장 큰 정수죠. 그럼 그 이전 정수는 1이 작고 그 전 정수도 1이 또 작아지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미지수 놓는 요령이 많아. 이거 왜 보여주냐면 문제집에 이거만 써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미지수를 놓는 연습도 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야. 네.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왜 문제집엔 이것만 강조를 하는지. 근데 왜 이것만 강조하느냐? 이게 계산이 살짝 편해서.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연속한 세 정수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좀 잘못 공부할 수도 있어서 너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푸는 거는 요걸 해줄 건데 잠깐 요것만 잠깐 필기해 볼래? 네. 요것만 잠깐. 됐어? 네. 자, 그럼 506번 보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작은 수의 3배에서 6을 뺀 값은 큰 수의 2배 이상이다. 자, 그럼 작은 수의 3배는 누구로 보는데? 자, 일단 이거 할까 골라봅시다. 이걸 넣으면 네. 그럼 이게 작은 수고 이게 큰 수지. 네. 그럼 작은 수의 몇 배? 3배. 그럼 3x잖아. 네. 뭐를 뺐대? 6을 뺀 값은 비교 대상을 보세요. 큰 네. 수의 3배예요. 아, 큰 수의 2배예요. 큰 수는 누구예요? x 더하기 2가 큰 수죠. 네. 큰 수의 2배. 근데 뭐라고 써 있어? 2 이상이에요. 이상은 부등호 어떻게 썼죠? 2 이상. 크거나 같다였지. 네. 참고로 초과가 크다였죠. 자, 그래서 얘는 등호 써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네. 했더니 자 2x가 있고 3x가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식이야?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됐니? 자, 근데 선생님 좀 취향이 어떠냐면 활용 단어는 계산 안 해준다. 네. 왜? 계산은 이제 네가 좀 해야 되잖아. 네. 식만 세워줄 거야 이거 단어부터. 활용만. 네. 알겠지? 자, 그래서 필기화 해놓고 집에서 숙제를 해서 계산을 좀 해와 이거는. 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건 x의 범위가 아마 나올 거야. 네. 그 x가 답이 아니라 두 수의 합이에요. 합. 네. 합. 그러면 x 값이 뭐일 때 두 수의 합이 가장 작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여기다 x가 뭔가 나오면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중에서 어떤 숫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그 두 수의 합이 가장 작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다음 유형. 자, 돈 계산 나왔습니다. 근데 돈 계산이 쉬운 유형이 있고 어려운 유형이 있는데 얘는 그냥 실생활적인 간단한 문제예요. 자, 봐봐라. 509번 한번 해볼게. 바로 할게. 자, 따로 공식은 없어. 상식적인 거라서. 자, 현재 12만 원이 들어있다. 다음 달부터 8,000원씩 돈을 넣는데 그럼 몇 달 뒤부터 하늘이의 예금액이 30만 원보다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럼 비교 대상이 누구니? 예금액과 네. 30만 원이지. 네. 비교 대상. 자, 그럼 예금액을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래 12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네. 맞죠? 네. 근데 8,000원씩 돈을 넣는데, 그럼 생각해봐. 한 달째 넣으면 8,000원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달까지 넣게 되면 8,000원 두 번 넣는 거지. 세 번째 달일 때는 8,000원을 총 세 번 넣겠지. 네. 그럼 더하기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 한 달 지날 때마다 8,000원씩 계속 넣고 있잖아. 네. 한 달 지날 때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할 거야. 몇 달 뒤부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입금하는 개월수. 그거를 X개월이라고 볼 거야. 왜 그랬느냐? 입금한 기월이 몇 달이냐에 따라서 8,000원 넣는 횟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 네. 달째일 때 8,000원 한 번, 두 번째 달일 때 8,000원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개월이 지났으면은 8,000원을 몇 번 넣을까요? X번 넣겠죠. 네. 그래서 8,000원을 총 X번 넣었다는 뜻의 곱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괜찮니? 네. 그러면 돈을 넣은 거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쓴 건 뭐야? X개월 후에 예금액이 되는 거겠다. 네. 됐나요? 자, 네. 곱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요거? 곱하기. 자, 했을 때 누구보다 많아진다 했어? 30만 원. 30만 원보다 많냐? 자, 그럼 많냐는 부등호를 어떻게 쓰면 돼? 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네. 이거 등호 있으면 안 된다. 네. 이제 자, 식 세워보고. 자, 마찬가지로 답은 네가 한번 내보고. 참고로 이거 x가 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20.2 막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오는데 네. x가 값이 사실 몇 개월이니까 이거 사실 숫자로 봤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누군지를 따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겠죠? 네. 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거. 평균 계산할 줄 아니? 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평균 니네가 보통 성적 같은 거 계산할 때 많이 하잖아. 네. 어떻게 했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있으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더해서 뭘로 나눠요? 더한 만큼. 개수로 나누는 거죠, 정확하게? 네. 이거 아니잖아. 네. 그렇지? 이게 뭐라고? 평균이야. 그러면 511번하고 512번은 쉬운 거야. 평균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 네.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밑에 두 문제예요. 513번을 할 건데, 자, 일단 사전적으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잠깐 적어놔야 돼. 네.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야. 3이 무슨 뜻이냐? 과목의 개수죠. 네. 이거를 우리 1학년 때 도수 분석을 공부했단 말이야. 네. 유식하게 이걸 도수의 총합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는 성적들이지. 네. 다시 말하면 숫자란 말이야. 데이터 값이야. 네. 이렇게 성적들을 다 더한 거를 유식하게 변량이라고 해요. 네. 했던 거야, 이것도. 별량인데 분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얘는 별량을 싹 다 더한 거죠. 네. 그래서 평균은 도수분의 별량이다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게 이거 1학년 도수 분법표 할 때 간단한 건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마치 분수 개념이란 말이야. 예분의 예, 분수. 그래서 등식인데 분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분수는 2항이 돼. 2항.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분모에 있는 도수의 합을 2항을 해버리면 저변에는 별량밖에 안 나와.
그럼 이걸 이항하면 평균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평균 곱하기 도수의 합 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평균 문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네. 얘만 써 있어. 근데. 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써 있는 거고 얘는 문제 풀 때 써먹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왜 알아야 되느냐? 거기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안 돼. 자, 그럼 결국엔 내가 원하는 그 별량의 합을 계산하려면 뭐랑 뭐를 곱해야 되는 거야? 평균에다가 사람 수, 과목의 개수, 알겠어요? 도수를 곱하겠다라는 거야. 자, 봐봐라.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 15명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0, 밑줄 쳐놔. 여학생의 평균 키가 160.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15명의 남자 평균 키야. 여학생은 따로 안 써 있어. 그냥 평균만 나와 있어. 이때 학생 전체 평균 키가 165래. 자, 남자랑 여자랑 따로 나와 있는데 전체 평균이 나와 있어. 네. 그러면 남자 여자 따로 써 있을 때 전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은 어쨌든 도수분의 별량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이게 전체 평균이 되려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체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네. 남자랑 여자랑 구성되어 있잖아. 네. 그럼 분모에는 남자랑 여자 수를 다 더해야 돼. 몇 명인지. 네.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별량의 합이 들어가야 돼. 근데 정확히 어떤 별량이 들어가야 돼? 남자의 성적들, 여자의 성적들을 다 더한 게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금? 남자의 성적의 합과 여자의 성적의 합이야. 자, 근데 그 성적의 합이 평균상에서는 그냥 별량이겠죠? 별량의 합이겠죠? 네. 근데 분자에다가 못 쓴다고 해서 다시 한번 남자의 별량의 합과 여자의 별량의 합을 쓰는데 오른쪽에 얘기한 게 네. 별량의 합이 공식이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 네. 그래서 이 식을 식을 세우다 보면 분자에 남자의 합, 여자의 별량의 합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네. 별량의 합을 써야 되다 보니까. 자, 봐봐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평균. 분모에 뭐 들어간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람, 수. 근데 문제 봐봐. 남자는 15명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15.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또 여자 사람 수인 거 알겠어요? 네. 여자의 인원수. 모르죠? 그럼 일단 미지수는 뭐를 쓴다? 자, 번호를 안 썼네. 513번. 얘는 일단 미지수를 뭐를 넣었다? 여자 사람 수. 네. 됐니? 그러면 분모에 뭐 쓰는 거야? 남자 수와 여자 수를 더하는 거지. 네. 분자에다가 뭐 쓰는 거라고 했어 아까? 남자의 성적의 합, 즉 별량의 네. 합에다가 여자 별량의 합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라. 남자 별량의 합을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게 이걸로 쓰는 거야. 네. 자, 봐봐라. 여기다 매칭을 시키면 돼. 남자 별량의 합이야. 그럼 뭐랑 뭐 곱하면 돼? 남자의 평균과 남자의 도수를 곱하면 돼. 네. 자, 그러면 남자의 평균 써있죠? 네. 170. 뭐 곱한다고? 남자 사람 수. 몇 명이래? 15명. 그 두 개 곱하면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남자 별량의 합이야. 네. 됐니? 여기다 뭐 더한다고? 여자 별량의 합. 자, 여자 별량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자의 별량의 합은 여자의 평균에다가 여자 사람 수를 곱하면 돼요. 네. 됐나요? 근데 여자의 평균은 나와 있죠. 네. 160. 여기다 뭐 곱한다고? 여자 수. 몇 명이라고 했어? 모르니까 x라고 놨잖아. 네. 이렇게 됐어. 지금 쓴 거 뭐라고요? 여자 별량의 합. 네. 그럼 그 두 개를 다 더한 게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체 별량의 합이겠지. 네.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분모는 뭐였어? 전체 사람 수. 분자는 뭐였어? 남자, 여자 전체 별량의 합이야.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 식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져요? 전체 평균의 의미를 갖는 거겠지. 네. 괜찮냐? 네. 그게 뭐라고 써 있어? 165 이상이래. 165 이상이면 식 어떻게 세우면 돼? 크거나 같다 하면 되죠. 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여기 1차 부등식 단어인데, 응? 네. 분모의 미지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몇 차 부등식 떠드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몇 차라고 써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보통. 네.
근데 다항식은 미지수의 위치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미지수의 위치가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네. 근데 보니까 얘는 분모에도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이건 네. 엄밀히 따지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식은 이게 맞거든? 계산할 때는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정리를 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얘를 이항해. 네. 자, 그럼 이 이항하는 거 무슨 계산? 양변에 15 더하기 x를 곱하는 거지. 네. 질문. 곱하기 할 때 뭐 조심하라고 했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잖아. 네. 그럼 이 곱하기 하는 대상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지. 네. 질문.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양수죠. 왜? 의미가 뭐였어? 사람 수. 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곱하기를 했지만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야. 네. 자, 됐죠? 그러면 이게 날라가겠지? 양변에 곱하면 네. 그 식은 요거랑 요것만 계산하면 돼. 이렇게. 네. 자, 이거는 이제 분모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1차 부등식이에요. 자, 해서 x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평균 문제 중에 애들이 좀 잘 틀리는 거, 이거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평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에 딸려서 나오는 별량의 합공식. 뭐랑 뭐 곱한다고? 평균에다가 사람수를 곱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분자에다가 전체 별량의 합을 나타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돼서 깔끔하게 4번까지 하고 싶은데 한 번까지만 하자. 네. 숙제가 뭐 적지 않으니까 한 번 여기까지 하고 뒤에 실력 어플러스 빼먹지 말고 해봐야 돼 이번에. 저번에 나도 카톡 보내줄 거야. 자, 고생했다. 감사합니다.